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비전과 컨설팅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이란 말이 좀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친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슈퍼비전, 컨설팅은 좀 이제 그래도 익숙한데 슈퍼비전과 컨설팅인데 글쎄요. 슈퍼비전을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감독, 뭐, 그런 수련,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은 말 그대로 이제 자문이죠, 자문. 주변에 그런 같은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그분들하고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컨설팅을 받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몇 년 뒤에 계속 정말 이 교회 세팅이든지 아니면 상담소 세팅이든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어떤 상담소에서든지 어떤 정말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상담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몇 분은 최소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를 슈퍼바이저로서 수련해야 되는 위치가 그런 자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또 이제 그 전에는 슈퍼바이지,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수련받는 상담사, 수련받는 학생, 뭐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도 지금 교수님에게 수련을 받고 있어요. 매주 이제 그런 이제 위클리 어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제가 기록을 하면 그걸 갖고 이제 쭉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러분이 라이센스 트랙에 있는 경우에 필요한 거지만 좁은 의미로서는, 근데 넓은 의미로서는 사실 다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프랙티컴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아니면 이제 뭐 비슷한 말로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프랙티컴. 이제 정말 좀 더 깊이 심들게 공부하고 싶다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 그런 수업을 들을 기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프랙티컴, 뭐 인턴십 이런 기회는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걸 한번 써먹어 봐라 이거죠. 실전에서 하면 이제 얼마나 다른지, 그죠? 마치 뭐 축구 선수가 이제 축구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실제로 나가서 필드에서 공도 차보고 다시 모여서 작전도 짜고 또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내가 했던 거 막 리플레이 이렇게 그걸 촬영하고 이제 내가 뭐 슛하고 킥하는 걸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코치하고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슛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은 공이 좀 더 정확하게 나갈까? 뭐 이런 걸 하듯이 상담도 비슷해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인포먼트 컨센트 그거 이제 실습하면서 거기 내용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감독을 받고 있고 우리의 세션은 녹화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슈퍼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끝나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센스 트랙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필수로 이제 거치셔야 되고, 설령 이제 라이센스로 그런 트랙이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이나 이런 지금 한국에서 정확히 어떻게 지금 슈퍼비전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 그 트랙이 좀 디벨롭 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트랙이 아닌 이제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카운셀러로서의 그런
루트를 걸어가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기회가 되면 이제 슈퍼비전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마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축구도 만약에 그냥 코치나 어떤 뭐 감독의 피드백 없이 그냥 열심히 뛰면서 차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늘고 뭐 좋아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좀 나중에 뭐 라이센스 트랙에 있든 없든 꼭 좀 슈퍼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중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이 이제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면 누군가를 뭐 어떤 형태로든지 슈퍼비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뭐 타이틀이 슈퍼바이저가 아니더라도 뭐 교회 세팅에서 교회에서 일반 그냥 평신도들을 상담사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담당하는 리더다. 만약에 어떤 디렉터의 그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러니까 타이틀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슈퍼비전,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감독자의 역할은 뭘까요?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많은 모자를 쓰게 돼요. 많은 hat.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미래의 예비 내담자들의 웰빙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키워야 상담사를, 그죠? 미래의 예비 내담자들께서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제가 좀 나머지는 뭐 여러분께서 이제 교과서에서 읽으시면 되는 내용인데 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제가 꼭 설명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에 슈퍼비전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시니어, 그죠? 경험 많은 시니어 프로페셔널이 어떤 학생이나 주니어 그런 상담사에게 좀 지도하는 그런 퀄리티의 어떤 뭐랄까, 여기서는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하고 뭐 이렇게 좀 잠깐 코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설명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멀티플 롤스,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슈퍼비전을 하는 경우에 그 감독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티처, 그죠? 선생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멘터 역할도 해야 되고, 코치, 이밸류에이터,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죠. 평가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세미스터별로 봄학기, 여름학기, 이제 가을학기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드바이저 역할도 해야 되고 컨설턴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컨설테이션이라는 것은 컨설턴트,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사람과 자문을 받는 컨설티, 그리고 그 그러니까 컨설티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일반 수련을 받는 상담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 컨설티의 현지 내담자, 이렇게 세 명 사이의 그 트라이앵글러 관계가 생성되면서 그 케이스를 좀 더 깊이 좀 분석하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컨설팅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행정적인 감독,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한 감독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클리니컬한 감독이고, 행정적인 감독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행정적인 거죠. 어떤 필요한 서류를 잘 내고 있는지, 뭐 매주 예를 들어서 위클리 어젠다를 내고, 뭐 프로가스 노트를 쓰고, 아무튼 뭐 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일주일에 시간이 막 어쩔 때 이제 수목금이 이제 막 바빠져요. 그때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담도 해야 되지만 이제 같이 더불어서 써서 내는 노트랑 무슨 뭐 컨센트 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런 것도 시간을 많이 이제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행정적인 슈퍼비전의 그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요 맨 밑에 내용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자는 어떤 그 이밸류에이터, 평가자의 역할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이거는 저는 언제나 이제 미국 ACA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이런 간접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내용이 뭔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fair evaluation이 이제 정당해야 된다, 그죠? fair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아이디어란 건 뭐냐면 좀 이제 지도를 받는 입장이니까 몇 번 경고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강하게 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알았어? 조심해. 이러고서 이제 뭐 한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이제 안 지켜지면은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2개월을 읽다 보니까 좀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막 떠오르네요. 멋모르고 예전에 그 뉴욕주에서 이제 석사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에딕션, 그러니까 술, 알코올 중독 그 기관에서 상담, 그 프랙티컴을 받았는데, 프랙티컴을 나왔어요. 프랙티컴. 이제 프랙티컴이라면 보통 이제 그때 클래스가 우리 동기가 한 두세 명 정도 됐었고, 이제 그 로컬 에어리어에 있는 상담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한두 명씩 보내는 거예요. 인턴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슈퍼바이저들이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죠. 근데 저랑 이제 어떤 친구가 같이 어떤 그 애딕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소로 갔어요. 프랙티컴을 하러. 인턴십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인턴십. 아무튼 뭐 다 비슷한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저가 좀 굉장히 깐깐한 분이었어요. 물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게 지금 기억되는 게 아니고, 문제되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분은 이 지금 여기 나온 조항을 어떻게 보면 바이올렛 했어요. 어겼어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수련 받는 학생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몇 번의 경고나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고치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서도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같이 저랑 갔던 동기가 큰 실수도 아니에요. 그냥 뭐 프로그레스 노트를 쓰는데, 그게 조금 이제 그때 그 기관에서 쓰는 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완전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완전히 이제 파이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제출하기 전에 그 슈퍼바이저한테 검토를 받고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이 슈퍼바이저가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제출한 거예요. 파이널라이즈 검토는 받았는데 아마 사인을 안 받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그냥 잘랐어요.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리자인 시킨 거예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죠. 왜냐면은 우리가 수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반복해서 그랬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경고가
그렇게 사인 받고서 제출하라고 하고서 그거를 이 친구가 깜빡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그렇게 막 잘라버린다는 게 저는 좀, 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보면 더 이 조항을 읽고 나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때 그분의 그런 액션은 적합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감독을 하게 되시면, 좀 많이 이렇게 좀 실수를 했을 때 좀 잘 피드백을 주세요. 타일을 입히면서 뭘 고쳐야 되고 왜 그걸 고쳐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슈퍼바이저와 그 슈퍼바이지의 관계는 굉장히 뭐랄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이제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지금 뭐랄까 기분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1시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인데 회사 다닐 때 상사분한테 좀 지적받고 혼날 때랑은 약간 또 달라. 그거보다 좀 더 가깝다. 그 느낌이 좀 더 디렉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데서는 우리가 한 일 갖고만 혼나잖아요. 왜 이 서류가 이런 내용이 누락됐는지, 왜 이런 게 미흡한지, 그죠? 왜 이 연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부분도 막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너가 이런 말투를 썼다. 예를 들면 말투, 뭐 표정, 또 막 정서적인 부분, 막 그런 막 굉장히 뭐랄까 퍼스널한 거를 막 터치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휴밀리트하게 막 그렇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피드백을 줘서 키우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굉장히 사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 말을 1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게. 그러니까 수련은 말 그대로 수련인 것 같아요. 수련 정말 이게 그냥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련을 내가 진짜 왜 받는 걸까? 막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성장하는 건 또 그만큼 있어요. 아픈 만큼 성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예,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상담 받을 때, 그러니까 슈퍼비전 받을 때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감독자를 찾게 될 때, 한번 이제 그분과 감독을 하겠다고 어디 관계를 맺으면은 이제 뭐 최소 뭐 6개월, 1년, 길게는 2년 이상 하게 되니까 그분 밑에서 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정했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그분 밑에서 그 수련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인폼 컨센트 폼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자격, 그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 뭐 학위, 뭐 예를 들어서 PhD 박사님이시다, 아니면 뭐 PsyD다,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쓰셔야 되고 그 라이센스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것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쓰면 좋고 여기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그러니까 수련 받는 사람과 감독을 하는 사람 간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사람 사이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감독자를 결정할 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나중에 감독하는 위치에 섰을 때 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슈퍼바이지가 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 직전에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을 받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로지스틱스 오브 슈퍼 이건 뭐냐면 이제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주 만날 건지 그죠? 어디서 만날 건지 뭐 만나면 몇 분 동안 얘기할 건지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거는 말 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슈퍼바이저의 정보예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 그죠?
expectation, 또 역할, 책임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evaluation,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평가서가 있어요. 그 폼을 보고 같이 얘기하면 더 좋아요. 시작할 때. 그리고 ethical and legal practice 이것도 이제 이건 뭐냐면은 아무리 경력이 많은 슈퍼바이저라고 해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법도 계속 변하고 윤리와 어떤 그런 것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분야는 뭐 6개월마다 한번 세미나 참석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너무 권위적으로 내가 뭘 다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차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어떤 분께 수련을 받고 싶겠다 이런 막 이렇게 수련을 받겠다 이런 생각할 때 그 직전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자의 능력과 자질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뛰어난 상담사라고 해서 그분이 꼭 뛰어난 그 감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훌륭한 티처가 꼭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ACA Code of Ethics F6 C 이 조항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한번 읽어볼까요? Supervisors do not provide counseling service to supervisees. 이게 뭐죠?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저를 슈퍼바이징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상담사예요. 프로페셔널 자격증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징이 가능하신 거죠. 저는 그분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여러분께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 수업에서 요것만 제대로 듣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수업의 거의 70%를 소화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in your work as a practicum student or intern에서 쭉 나오죠.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슈퍼비전이 제가 이제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 과정이 맨날 맨날 지적받고 혼나고 막 이런 거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근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한두 달 지나서 그 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트랜스퍼런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트랜스퍼런스 맨 아래쪽에 줄에 나온 거예요. 트랜스퍼런스 and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말로는 심리용어로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이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트랜스퍼런스 그리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담을 해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연습이나 실습으로라도 그죠? 아니면은 그냥 뭐 상담 경험 없으시면 그냥 그래도 그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뭐 다양한 그 관계를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담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은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느낌이 다 다르죠? 얼굴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는 똑같은 그냥 김병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일주일에 9건, 10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남치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무실, 그 상담 세팅에서. 근데 저의 이미지가, 제가 느끼는 저의 이미지가 다 달라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앞에 앉아있는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뭐 지하철역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죠. 뭐 물론 말도 안 하고, 저 남이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거지만 어, 어때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했지만 이 사람하고 그냥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물론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얼굴 생김새, 표정, 이미지,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 그냥 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나와 관련됐던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담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큰 이유 없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 네. 내가 뭐 이렇게 말실수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면 꼭 상담 세팅이 아니더라도 뭐 대학교 때라든가 뭐 이제 그럴 때 보면은 과에서 어떤 여자 후배들 중에서 이게 항상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나를 좀 좋게 보는 그룹이 있고 호감을 갖고 있는 그룹,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보는 그룹이 있고 나를 좀 이유 없이 그죠? 안 좋게 보는 아이들이 있고, 그게 그런 거거든요. 나를 봤을 때 그냥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랑 관련했던 사람, 아니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거나.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떤 자기만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렇게 투영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내담자가 상담사를 향해서. 근데 그거는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도 내담자, 저도 이제 10명을 보면 다 느낌이 달라요.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르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그 마음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저도 사람이니까 그게 있고, 상담사가 내담자를 향해서 그런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거를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거를 사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담사로 활동하기 전에 나의 뭐랄까 느낌.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인상이 뭐 막 너무 좋아서 막 100명이면 100명 다 나를 그냥 좋아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뭐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어떤 그 카운셀러로서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내 안에 어떤 내면의 퀄러티 같은 거, 그게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슈퍼바이저들이 많이 해줘요. 왜냐면 이제 저는 보통 갈 때 그 주간에 본 내담자가 10명이면 10명을 다 디스커션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딱 5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하고 제일 위급하고 어려운 케이스,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두세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분과 상담한 걸 녹화한 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죠.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 이제 틀어놓고 컴퓨터로 USB를 꽂고 이제 틀어놓고 보면서 좀 중요한 파트 그 대화 내용을 같이 듣습니다. 그 슈퍼바이저와 함께.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1년차 때는 이런 트랜스퍼런스와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 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피드백이 아니고,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사에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류의 지적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이제 방어적이 될 때도 있죠, 저도. 왜냐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나, 이렇게 좀, 잘 상담이 될 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실까. 근데, 결국 이제, 감독하는 분은, 가급적 많은 그 내담자를 제가 만족시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든 내담자를 만족시켜라, 뭐, 완벽해져라, 이런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시고, 그래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바꾸면은, 너가, 좀 더 많은 사람을 편안하고 능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초반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상담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커리어를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냥 뭐랄까 좀 약간 골 드리븐한 스타일이고 약간 미케니컬하고 좀 이제 막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그러지 말고 좀 휴머니스틱하고 좀 약간 엠퍼세틱한 공감하는 막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조금 포텐셜로 갖고 있다면 좀 키워 보세요 이런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너무 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것까지 터치를 하나 했는데,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초반에 좀 이제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뭐 성격이나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내담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가 만약에 좀 더 노력을 한 거나 좀 더 생각을 해서 바꿀 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꾸면 좋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뭐좀 방어적으로 듣지는 않아요.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소리 듣는데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는 뭔가요? 여러분의 트랜스퍼런스는 뭔가요? 만약에 그런 반복적인 경험이 있나요? 그동안 뭐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얘기했을 때도 있을 테고 1대1로 뭐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에서 이야기해 본 경험도 있으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부류의 분들은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해하거나 좀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공통점이 있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점들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비전 받을 때, 그러니까 저는 슈퍼바이지죠, 그죠? 수련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났는데 처음에 2년 동안은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 로컬에 있는 상담소에 가서 제가 이제 내담자로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왜냐면 저도 건강해야 너도 상담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저도 매주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슈퍼비전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뭐 과외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뭐 그냥 지적하고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그냥 딱 나를 마치 어떨 때는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교수님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장은 그만큼 또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좀 정말 제대로 된 분한테 그 감독을 받게 되시면 스스로가 성장하는 느낌이 막 들 거예요. 매달 매달.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 글쎄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건이 되시면 인근에 있는 상담소에 가셔서 상담사로부터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아, 상담사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한 상담사를 만나서 그분한테 몇 달 동안 받을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상담 쇼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담사별로 뭐 한 달씩 만나가지고 정말 좀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죠? 핏이 맞는다 이러면 이제 그분하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담사로서 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슈퍼비전 받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내담자로서 어떤 상담소를 찾아가서 꾸준히 좀 내담자로서 그 방문을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트랜스퍼런스,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디스커션. 한번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디스커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용을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닥터 존스 박사는 말라라는 학생을 감독하고 있다. 말라는 그동안 좋은 상담 기술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존스 박사가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벽의 건너편에 서서 말라의 상담을 지켜보았는데, 평소와는 너무나 현저하게 저하된 상담 기술과 능력을 보고 존스 박사는 놀라고 말았다. 자, 세션이 끝난 뒤 말라와 이야기를 하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말라가 개인적으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것이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이게 굉장히 프라버블한 스토리예요. 이런 일이 실제 상담소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슈퍼비전을 받는 학생과 그 위에는 이제 감독급의 어떤 그 시니어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저희가 다 모이는 거 스텝 미팅. 그래서 거실 같은 데 한 10명이 정도가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가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때가 있어요. 예, 막 지적받고 혼나고 이러다 보면은 막 그냥 가끔 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혼나서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막 상담을 제대로 하겠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게 복받쳐서 우는 경우 막 이랬는데 자, 이런 경우 존스 박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잠깐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스 박사님이고 슈퍼바이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내담자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정말 인간적으로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있죠. 액티브 리스닝. 경청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자, 다음에 우리 더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첫 시간만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시고 격려하고 액티브 리스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소로 좀 가게끔 좀 권유하는 거예요.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다른 데 가서. 이런 식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상담사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존스 박사가 말라를 상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왜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듀얼 릴레이션십이잖아요. 다중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컨설팅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내담자의 케이스가 너무나 막 뭐랄까 내 능력으로 좀 안 될 것 같고 너무 난해하고 너무 그 상태가 위중하다. 핸들이 혼자 나만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능력으로는 좀 능력 바뀌다 막 이럴 때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상담소에서 회의할 때는 그건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그 내담자의 웰빙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기밀사항 그 법칙을 깨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상담사끼리, 그죠? 그 기관의 상담사끼리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인을 데려온다. 만약에 외부 닥터, 의사나 뭐 정신과 의사, 뭐 사회복지사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릴리스 오브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겠죠? 그 제3자에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팀워크로 일을 하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좀 더 많은 정보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냥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뭔가 부족할 때, 그죠? 의사나 전문 상담사나 뭐 사회복지사나 뭐 때로는 법률 그 변호사라든가, 그죠? 이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할 때는 잘 릴리스 오브 인포메이션을 받고 사인을 받아서 초대해서 그런 회의에 참석시켜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컨설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수련 감독. 아마 이제 교육 세팅에서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디렉터나 리더로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제일 크죠.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예요? 비밀 보장과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팔로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나 뭐 상담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상담소에서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은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또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건 뭐냐면 게이트키퍼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그 조절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평신도 그 상담 아카데미에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진짜 그 교회에서 평신도 상담사로 일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제 봉사를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바이저라면, 디렉터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좀 쉽진 않은 일이지만 이분들을 좀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정말 상담사로서 일을 잘할 만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걸러내는 역할도 해야 돼요. 게이트키퍼로서.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요소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이 책에 나온 거는 이런 거죠. 영적 성숙도, 그죠?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성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한 애정, 은사, 약간의 인생 경험, 그죠? 너무 또 젊고 뭐 이렇게 상담 딱 받으러 갔는데 막 뭐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만약에 권사님이 상담 받으러 들어갔는데 뭐 20살 된 뭐 학부생 그런 청년이 앉아있으면 조금 이제 제한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자기 딸 같고 아들 같으니까 뭐 이렇게 깊은 얘기하기도 어렵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인생 경험 또 뭐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한 사전 수련 경험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련을 시킬 때 뭐 그렇다고 직접 뭐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당신은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세요.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느낄 수 있게 스스로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시간 다음 회기 때 다시 좀 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지혜롭게 좀 설득을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이런 게 있고 마지막 페이지네요. 슈퍼바이저 역할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든지 뭐 상담소든지 전문가가 평신도 상담사를 수련시키기 좋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뭐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온 건 이런 거죠. 실용적이고 명백한 강의, 그죠? 그리고 독서 숙제. 여러분께서 맨날 독서를 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맨날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 감독 상담사 또는 경험이 풍부한 실제 사례 보기. 이건 뭐냐면 이제 진짜 상담사들 있죠. 유명한 상담사들. 그분들이 한 실제 세션 비디오가 있어요. 도서관 아카이브 같은 데 가면은. 한국 분들의 상담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아카이브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 예를 들어서 칼 로저스 이런 분들, 그죠? 칼 로저스 같은 분들의 실제 상담 장면을 녹화한 그런 비디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분석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 대가들의 어떤 모습, 그죠? 그 역할, 그 롤플레이죠, 롤플레이. 롤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같이 연구해보는 거. 그러니까 롤플레이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그룹 리더고 여러분이 뭐 그 강의실에 10명이 앉아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우울증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임의로 2명을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두 분이 한 명이 상담사 역할하고 한 명이 내담자 역할을 해서, 그죠? 이제 해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뭔가 저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학생들로부터도 피드백을 얻기도 하고, 좀 효과적인 너처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거는, 이거네요. 건강하지 못한 의존성 피하기.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너무나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는 거지 너무나 뭐 하나하나 떠먹여 주듯이 이러면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관계에서는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은, 왜냐면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수련 받는 분이, 그렇게 하지만 점차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혼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의존성을 더 이상 이제 슈퍼바이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감독자들도, 이분들도 슈퍼비전이 끝나고 노트를 쓰세요. 그날의 이 뭐 어떤 학생과 있었던 슈퍼비전이 어땠는지, 그 내용들은 뭐 여기 나온 이런 뭐 날짜, 시간, 뭐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뭐에 대해서 조언했는지 이런 이제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업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슈퍼바이저, 감독, 또 수련, 또 컨설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언제 이런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고, 그게 기회나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던 말들 좀 잘 기억하시고, 책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토론 과제로 내는 질문 잘 읽어보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